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 힘의 평균대에 우뚝 솟아있던 미국이 점점 쇠퇴해가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이 F-35 전투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 전투기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마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이번 10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 양산 시작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만 방송에서는 KF-21 전투기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하였고 양산까지 돌입하자 사실상 전투기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 관계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현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대만인데요. 과거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자국 전투기를 자체 개발 시작했었고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의회 바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상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해외의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 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경우 T50 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 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 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미국산 전투기는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만은 미 의회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선택지가 없어진 대만은 과거처럼 또 한 번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 전투기를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는데요.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 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으며 대만의 항공기 실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들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지난해 7월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 시장성까지 분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 T-50 고등 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로 프로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K방산으로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에 KF-21 전투기를 수입해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내면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대만이란 나라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산 전투기 개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듯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KF-21 전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